네,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는 22일 토요일이죠. 서울현대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에서 그날 무료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요, 실적을 알면 투자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2011년 실적 주도주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 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요, 종가 기준, 장중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어제 종가 2088선이 마감가로 최고 높았는데 오늘 코스피는 2090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으로도 2098포인트를 찍었으니까 2100까지는 이제 정말 5포인트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선, 화학, 건설이 강세였는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12일 수요일장 마감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과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6포인트 오른 2094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도 2090선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209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2090선을 안착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냈습니다. 장중에는 장중 최고가 2098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온 점이 지수에 큰 힘이 됐습니다. 오늘장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장중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400억 원, 기관 쪽에서는 68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 하루 쉬어가더니 오늘은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7포인트 오르면서 535포인트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출발 또한 536포인트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535포인트와 536포인트 사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8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매수하던 외국인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5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쪽에서는 8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장 상승하더니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5원 80전 내리면서 1119원 30전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출발 또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유로존의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스의 단기 국채 발행도 성공하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식 관련 매물도 출현되는 가운데 낙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20원대 하회하면서 1119원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93만 원대에서 마감됐습니다. 포스코는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현대중공업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4%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이 어제장 오르더니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생명이 2거래일 연속으로 내렸고요. SK에너지도 3.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기아차는 어제장 하락 이후에 오늘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 모두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메가스터디는 외국계 참고 동안 매수 주문 강하게 들어오면서 3.7% 올랐습니다. 20만 원대도 회복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부터 다음까지는 약세였습니다. SFA는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감소했고요. 해외 수주 또한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급등했습니다. 이 가운데 GS건설은 장중 신고가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됐습니다.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두산건설은 8%, 현대건설이 4.5%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석유화학주도 신고가 랠리 이어졌습니다. 실적 기대감 속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LG화학이 오늘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GS와 SK에너지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신고가 다시 썼는데요. 이 가운데 KP케미칼이 6% 급등했고요. GS가 5% 가까이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현대중공업이 52주 신고가 다시 섰습니다. 4%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3%대로 오르면서 조선주가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수혜주인 보험주들은 금통위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어제부터 눈치 보는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삼성화재가 1%대로 하락했고요. 현대해상이 4%대로 내렸습니다. 삼성생명도 3%대로 내리면서 보험주는 이틀 연속으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산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반사이익 기대감에 연일 상한가 신고가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트상에 보이는 모든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수산주가 연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오늘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됐지만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벤트데이 하루 앞두고 장중 종가 사상 최고치 기록. 여기에서 그칠 것인가. 자, 오늘장 특징 한번 추려보고요. 내일 전략을 미리 한번 세워보는 귀한 시간 갖겠는데 오늘은 HMC 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많은 변수 바로 코앞에서 아주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장 특징부터 추려주십시오. 네, 오늘장 특징을 말하면 무엇보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다시 재갱신하면서 2090선을 넘어서 이제 마감한 상황을 안 들 수가 없는데요. 네, 뉴욕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마감한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도 역시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알코와 시어즈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유럽 위기 완화 우려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 걸로 보이고요. 금일 장중에 2098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래서 2100선에 바짝 접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양호한 수급 상황으로 상승세는 유지되었고 종가 기준으로 2090선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일 업종별로 보면 이제 그 보험 업종이 하락하고 건설 업종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금통위를 앞두고 어찌 보면 시장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화학, 건설이 강세를 기록해서 최근에 보이고 있는 빠른 순환매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업종별로 약간의 스토리가 있었지만 어쨌든 지수는 다시 장중 종가 모두 사상 최고치. 그럼 다시 한번 유로존 문제가 함께 얽혀있는 해외 쪽으로 눈을 먼저 한번 돌려보죠. 일단 간밤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알코와 시어스, 레나 등의 실적이 좋아서 또 유로존 위기가 한층 완화돼서 뉴욕 증시 모두 다 아주 멋지게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 밤에 보내면서 유럽 쪽에서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잘 국채가 팔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픽스 국가들의 국채와 관련되는 그런 그 만기 도래나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증시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후에는 그런 악재들 그 완화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빼면은 사실은 금일 밤에는 미국 쪽에는 특별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좀 부재해서 증시는 오히려 좀 관망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밤 미국 쪽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보면 12월 수입 물가 지수 하나 발표가 있는데요. 이전치는 한 1.3%를 기록했고 현재 한 1.2% 전월 대비 개선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증시 영향력은 좀 크게 높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금일 밤에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증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목요일 페드의 베이직 발표가 있는데 발표 내용에 따라서 증시 영향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JP 모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미국도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진입하면서 어닝과 관련된 영향에 따라서 지수 향배가 좀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히려 뉴욕 쪽에서는 오늘 밤에 별로 나올 것이 없을 것 같고 유럽 쪽 관련한 국채 뉴스만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장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금통위와 옵션 만기 이 두 가지 변수를 잘 치러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까지 올려놓은 지수에 흔들림이 없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말씀하셨듯이 2100이 코앞인데요. 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번 주 전망을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약간의 조정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코스피 지수는 뭐 절인이라 월요일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금일 다시 이제 연중 최고가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모습인 얘긴데요. 그런 만큼 이런 시장의 흐름은 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일 가장 그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말씀하신 것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와 관련해서는 뭐 시장의 반응과 같이 좀 1월에는 금리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2000년 이후에 좀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1월부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정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한 차례는 2009년 1월에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금리 인하 결정이었고요. 금리 인상 국면이었던 2006년에도 그 기준금리 인상은 오히려 2월부터 시작된 점을 좀 참조할 만하고 오히려 1월은 좀 동결을 한 이후 2월부터 인상을 하더라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가중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인상 압력도 가중되고 있는데요. 실제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 인상 시점이 2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12월 달에 배당 수익 기대로 유입된 비차익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 선제적으로 좀 나온 부분이 많은 것만큼 실제로 내일 나올 물량이 또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최대 그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은 내일 한 5천억 정도 추정되는데 오히려 내일 금리 동결이나 혹은 그 프로그램 매도 위를 보더라도 최근의 시황을 보면 증시가 장중의 조정을 보여도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는 동결될 것 같고 옵션 만기 관련해서도 물량 출회가 맥시멈 5천억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또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옵션 만기 때 사실은 대형주들이 많이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 만약에 빠진 대형주를 주저없이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이거 하나 더 여쭤보죠. 네네. 네, 일단은 그 주도주에 대한 그 시각은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어닝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 주도 대형 업종, 특히 이제 자동차, 화학,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만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외에도 최근에 보면 이제 그 IT나 금융같이 이번 실적 시즌은 오히려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았고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향후 2011년의 실적 전망이 오히려 좀 밝아서 그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IT나 금융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하면서 내일이나 혹은 이후 조정 양상을 보일 때마다 차분히 금년을 대비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 규모별로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차등화되면서 대형 병원의 약값 부담이 지금의 2배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병원 처방의약품을 의원급의 2배로 인상하는 약제비 본인 부담금 차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약제비 본인 부담률이 30%로 동일하지만 앞으로는 의원급은 30%를 유지하고 일반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 종합병원은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의 약값은 2배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주목할 IT 기술 10대 트렌드로 기업 클라우드와 스마트워크, 소셜 비즈니스 등을 선정하고 IT 트렌드의 공통 분모로는 소비자화와 범용화를 꼽았습니다.
소비자화란 스마트폰처럼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먼저 자리 잡고 기업이 그 변화를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범용화는 복잡한 기술이 다양한 사용자에게 쉽게 소비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쉽고 저렴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업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개발자와 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 취업자가 6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구직 포기자들도 구직 활동에 다시 나서면서 실업률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사상 처음 90만 명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은 2년째 8%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전년 대비 32만 명이 늘어난 2,382만 명으로 2004년 41만 명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했으며 고용률 또한 58.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구직 포기자들이 취업에 나서면서 실업자도 전년보다 3만 명이 늘어난 92만 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리터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석유 가격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광역 단위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1,700원대를 유지했던 전북 지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1일 평균 가격이 1,800원 선을 넘어서면서 전국 16개 광역 단위 시도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모두 1,800원을 웃돌게 됐습니다.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은 건 2008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전국 평균은 1,822원 67전으로 전날보다 32전가량 올랐고 서울은 1,88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석 달째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0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거의 2,095포인트, 장중 최고가는 2,098선 정도였는데요. 2,098이면 2,100까지 이제 2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라는 두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두 변수에 밀려서 2,100을 못 밟아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0 고지를 밟게 될지 두 변수에 달렸네요. 그리고 오늘 밤 뉴욕 그리고 유럽 관련 뉴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